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재무상태표를 좀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좀 살펴보면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결국 이렇게 뭐죠? 네, 이렇게 티계정 형식으로 이제 많이들 나오고, 당연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재무 상태표라고. 자,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 있을 거고요. 재무 상태표.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회사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일정 시점, 예를 들어서 2024년 뭐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점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일정 시점, 뭐 2024년 12월 30일 현재에 자, 흔히들 회계학 얘기로 뭐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상태에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재산이 이만큼이 있다. 근데 이 재산을 자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이 원래 주주들 즉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죠. 원래 소유주의 몫으로 이만큼이 있었고 그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빌려온 것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100이 있고 자 자산이 200억이라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100을 갖고 와서 즉 외부에서 100 그리고 자기 자본 100을 가지고 200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 자산들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결국 뭐냐면 이게 자금의 원천이 된 거죠. 어떻게 자금을 끌어왔는가? 그리고 자금을 어디에 자 투자했는가? 사용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쪽을 뭐라 그래요? 차변이라 그러고 이쪽을 대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회계학의 약속이죠. 기본적으로. 결국 자금을 끌어와서 자기 자본과 외부에서 빌려온 돈을 끌어와서 어떻게 어떠한 자산들에게 투자를 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끌어와서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게 된 현재의 상황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자, 계속 살펴보면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보면요. 최대한 쉽게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죠. 그렇죠? 부채라는 건 뭐죠? 네, 외부에서 빌려온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나중에 갚아야 돼요.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자산,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들을 즉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회계는 정보를 주는 모든 과정이다. 결국 이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자원,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그렇죠. 1년 유동자산 쉽게 1년 내에 현금이 들어온다. 유동부채 1년 이내 현금을 갚아야 되죠. 나간다. 비유동자산 1년 이상이 지나야 현금이 들어오고 비유동부채 1년 이상 지나야지 갚을 때가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결국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고 결국 뭐냐면 자산, 차변 쪽엔 자산이 나오고 대변 쪽엔 부채와 자본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뭐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유동 자산은 자, 뭘로 구성돼요? 현금이나 매출 채권, 네, 외상 매출금 같은 받을 돈이죠. 미수금 받을 돈이고, 재고 자산.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결국 이게 이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제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자금을 투자한 거. 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 좀 장기간의 부채겠죠. 자본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실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보면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돈이 나갑니다. 근데 1년 이내 들어올 돈이 작아버리면 이거 못 갚겠죠. 이거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금 흐름에. 그래서 유동자산이 당연히 유동부채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넉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크면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유동자산은 이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급하기 좋다. 즉 돈을 잘 지급할 수 있다. 안정성 측면, 유동성 측면이 강조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적정하게 얘를 보유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커야 되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크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재고자산이 문제가 돼요. 이 재고자산이 실제 잡혀있지만 안 팔리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되게 문제가 크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나 미수금도요, 못 받을 수 있죠. 대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여기에 감안을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은 커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현금성 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 또는 뭐 단기 금융자산 이런 걸로써 유동부채를 커버한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어쨌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업종의 특성이 있겠지만 비유동 자산도 적정하게 보유를 해야 기업이 운영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볼 게, 이 비유동자산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온다면 유동부채로 끌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의 원천으로 적합하지가 않죠. 결국 비유동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와 자본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죠. 그리고 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되게 중요하죠. 뭐 일반적 경험적 룰에서는 자본의 2배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뭐 업종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자본과 부채의 어떤 크기 대비,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어떤 금액과 유동자산의 어떤 금액의 배분, 뭐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당연히 커서 유지가 돼서 유동성 위기가 없어야 되고, 비유동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의 원천으로는 비유동부채와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준 게 여러분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무 상태표의 이런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적용과 파악은 다음에 실제 재무 상태표, 공시되어 있는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